미나상, 건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어 수업 시간입니다. 미나상, 今日も 頑張りましょう. 여러분, 본 강의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무단 복제와 유포, 임의로의 수정을 엄하게 금지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문자, 요음, 초금, 발음에 관해 학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타금, 반타금을 배웠습니다. 타금과 반타금이 무엇인지 모두 기억하고 있죠? 간단한 퀴즈로 우리 지난 시간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초밥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타금을 만들 수 있는 초밥 함께 골라볼까요? 10개의 초밥 중 과연 몇 개의 초밥이 타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윗줄의 초밥부터 볼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왼쪽의 하, 그리고 가운데의 토가 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줄 초밥에서는 어떤 초밥이 타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왼쪽의 치, 그리고 네 번째의 케가 가능하네요. 그럼 이 가운데 반타금을 만들 수 있는 초밥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가 타금도 반타금도 만들 수 있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네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요음과 초금, 그리고 발음에 관해 학습하겠습니다. 교과서와 필기구, 일본어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일본의 문자, 요음, 초금, 발음에 관해 이해하며 정확한 발음으로 일본의 문자를 읽고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교과서 18쪽부터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청음, 타금, 반타금을 배웠습니다. 참 많이 배웠죠? 이제 5월이 되어 야구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죠? 선생님도 야구 관전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매년 5월이면 전교생 모두 함께 야구장에 가서 응원을 하곤 했는데 올해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야구는 일본어로 뭘까요? 야구는 일본어로 야큐라고 합니다. 야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청음, 타금, 반타금으로 표기가 가능할까요? 아마 많은 학생이 야는 자신 있게 썼지만 그 다음부턴 쿠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글자를 골라 써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큐라는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앞서 히라가나를 처음 배울 때 우리나라 말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쓸 수 있는 글자지만 일본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한 글자가 하나의 음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배운 글자들로는 야, 유, 요 외에는 다른 자음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샤, 주, 뇨 같은 글자를 표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일본인들은 이런 글자를 전혀 쓰지 않을까요? 아니죠. 벼랑위의 포뇨라는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일본인들도 주스를 마시잖아요. 그러니 이런 표현을 입으로만 말하고 글자로 표기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의 자음과 야, 유, 요가 합쳐져 소리나는 글자를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가장 먼저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러한 일본어의 글자를 요음이라고 합니다. 요음은 2단의 글자. 화면에 50음도가 보이죠? 여기서 2단의 글자는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파란색 윤곽선인 두 번째 세로줄이 2단입니다. 이 2단의 오른쪽 아래에 야, 유, 요를 작게 여러분이 쓰는 히라가나 크기의 2분의 1 정도가 좋겠어요. 이렇게 작게 붙여 쓰고 청음의 자음과 작은 야, 유,
요의 모음을 더하면 새로운 글자가 생깁니다. 함께 볼까요? 자, 키의 자음 크, 그리고 작은 유의 모음 유를 더하면 큐라는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요음이 만들어지는지 알겠죠? 이 요음은 글자는 두 개가 합쳐졌지만 한 글자, 한 소리로 취급합니다. 한 글자, 한 소리로 취급이 되니 요음의 박자는 청음과 마찬가지로 한 박자로 발음이 되겠죠? 요음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2단의 글자 중에서 제일 처음 글자 이에는 작은 야, 유, 요를 붙이지 않고 키에서부터 리까지의 2단에 야, 유, 요를 작게 붙여 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에 작은 야를 붙이면 이에 이 발음, 그리고 야를 더하면 결국 야라는 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라는 글자는 이미 있죠. 그러니 이에는 야, 유, 요를 작게 붙일 필요가 없겠죠? 요음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단의 야, 유, 요를 크게 쓰면 요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단의 야, 유, 요를 크게 쓰면 요음이 아니라 그냥 청음이 됩니다. 그리고 박자도 달라지죠. 그 예를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어입니다. 가장 마지막 글자 야의 크기가 어떤가요? 네, 세 글자가 다 똑같이 크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시야라고 읽습니다. 이시야, 석공을 뜻하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세 박자, 3박이 됩니다. 그럼 이 단어는 어떨까요? 먼저 야의 크기부터 볼까요? 네, 앞의 두 글자와 달리 야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샤라고 읽고 의사를 뜻합니다. 끝의 두 글자 시와 야가 하나의 글자로 취급되어 하나의 소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샤, 이박이 됩니다. 다음 단어도 볼까요? 이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네, 비요잉입니다. 미용실을 뜻합니다. 일본어는 한 글자에 한 박자이니까 5글자니까 5박이 되겠죠? 그럼 이 글자는요? 네, 요음이 있네요. 그러니까 묘잉이라고 읽습니다. 병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4박자, 4박입니다. 자, 이번엔 청음, 타금, 반타금 중 2단의 글자를 모두 모아봤습니다. 2단의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기, 시, 치, 니, 히, 미, 리, 기, 지, 비, 피 11자입니다. 가장 위에 이가 빠진 이유는 알고 있죠? 이 2단의 글자에 각각 작은 야, 유, 요를 붙였을 때 어떤 발음이 되는지 함께 볼까요? 먼저 2단의 작은 야를 붙이면 캬, 샤, 차, 냐, 야, 냐, 랴, 갸, 자, 펴, 펴로 발음됩니다. 여기서 지에 작은 야가 붙어 자로 발음되는 거 보이시나요? 지난 시간 사행의 타금 자와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했던 것 기억나나요? 사의 타금은 자로 발음이 되고 시의 타금에 작은 야가 붙으면 자로 발음됩니다. 자. 발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히 발음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다음,
작은 u를 붙였을 때의 발음입니다. 큐, 슈. 이 두 글자를 알았으니 일본의 4개의 섬 중 하나인 큐슈를 이제 여러분은 쓸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야큐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추, 뉴, 휴, 뮤, 류, 규, 주, 뷰, 퓨입니다. 이젠 요음이 어떻게 쓰고 발음되는지 잘 알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요를 2단 글자에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교, 쇼, 초, 뇨, 효, 묘, 료, 교, 조. 이 발음 생각나죠? 소의 타금 zo와 발음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글자 뷰, 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자 하나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타금을 공부할 때 시에 탁점을 붙인 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엔 빠져 있네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고어에서는 사용을 하였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자를 발음할 때에는 시에 탁점이 붙은 타금 지에 야, 유, 요를 작게 붙여 요음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음 잘 읽고 쓸 수 있겠죠? 교과서 20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본어의 특수음에 관해 학습하겠습니다. 일본어의 특수음에는 초금과 발음, 그리고 장음이 있는데요. 오늘은 초금과 발음에 관해 학습하겠습니다. 흔히 이 초금과 발음을 우리나라의 받침 발음과 같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받침 발음과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초금부터 학습하겠습니다. 초금은 히라가나 츠를 작게 써서 표기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앞서 배운 요음은 2단의 글자 뒤에 야, 유, 요를 작게 쓰고 두 글자를 합쳐 한박으로 취급하였지만 초금은 글자는 요음처럼 작지만 단독으로 한박으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초금은 단독으로 한 박자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받침 발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글은 받침이 있는 글자도 한 박자로 발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표와 같이 초금 뒤에는 카행, 사행, 타행, 파행의 글자가 오며 이 글자들에 의해 초금의 발음이 결정됩니다. 또 초금은 단어의 첫 글자에는 올 수 없고 주로 단어의 중간에 위치하며 초금 바로 뒤에 오는 글자의 자음의 영향을 받아 발음이 결정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예를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그림 달력을 보세요. 3일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3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단어의 발음 기호를 볼까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초금의 발음은 비워두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초금의 발음은 초금 바로 뒤의 글자 자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죠. 초금 바로 뒤의 글자가 카니까 카의 자음 K의 영향을 받아 초금을 K, 크로 발음해줘야 합니다. 그럼 발음 미카가 되겠죠. 그리고 요음과 달리 초금은 한박으로 발음을 해주니 이 단어는 3박이 됩니다. 미카가 아니라 미카입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초금도 있고 요음도 있네요. 먼저 초금을 뺀 나머지 문자들의 발음 기호를 볼까요? 마지막 글자 요음을 쇼라고 발음합니다.
쇼의 자음 S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 단어에서의 초금은 스 발음이 되겠네요. 그럼 이 단어의 발음은 it쇼가 되고 이 단어는 몇 박이 될까요? 네, 4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4박자가 아니에요. 초금은 글자가 작아도 한 박으로 인정하지만 요음은 두 글자가 합쳐져 한 박의 소리를 낸다고 했으니 it쇼 이렇게 3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바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우표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먼저 발음을 적어볼까요? 네, 선생님과 같이 적었죠? 초금 뒤의 글자가 태니, 태의 자음 티와 같이 발음이 되겠죠? 트, 그죠? 그럼 함께 일본어로 우표를 읽어볼까요? 기태, 네, 3박입니다. 자, 마지막 글자, 일본의 홋카이도에 있는 삿포로라는 지역입니다. 발음을 써볼까요? 네, 잘 쓰셨어요. 초금 뒤의 글자가 반타금 포니까 초금은 피 발음, 프로 발음이 되겠네요. 그리고 사박, 삿포로로 발음이 되겠죠? 초금을 쓸 때는 글자의 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히라가나 청음을 쓸 때처럼 원래의 크기대로 쓰면 초금의 발음이 아닌 청음의 글자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초금의 유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음 두 단어를 볼까요? 초금이 없는 키테는 이박으로 와조의 뜻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배운 초금이 있는 단어 기테는 3박이며 우표를 뜻합니다. 기테, 기테. 그러니 정확한 발음과 박자로 발음을 해야겠죠? 초금, 이제 다른 글자들과 구별하여 쓰고 읽을 수 있겠죠? 이번엔 발음입니다. 발음은 히라가나 50음도표 가장 마지막에 더해진 글자 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음 응을 우리말의 받침으로 생각하는데요. 발음 응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글자로 취급해야지 우리나라의 받침으로 발음하면 안 됩니다. 초금과 마찬가지로 발음 응이란 글자가 단독의 박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초금과 발음 모두 박자를 잘 살려 발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음 응은 단어의 첫 글자와 초금 뒤에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50음도 표에서 발음은 어떻게 발음하였죠? 네, 응으로 발음하였죠? 하지만 발음도 초금과 마찬가지로 발음 뒤에 오는 글자에 따라 응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앞서 말했듯 발음은 50음도에서는 응으로 발음을 했지만 실제로는 뒤에 오는 글자에 따라 그 발음이 정해집니다. 크게 4가지로 발음이 되는데요. 발음 응 뒤에 마, 바, 파행이 오면 우리말 미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신문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발음 뒤에 부가 있으니 신붕이 됩니다. 발음도 한 박으로 발음을 해야 하니 우리말 받침처럼 신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신붕 4박으로 정확히 읽어주세요. 발음 응 뒤에 사, 자, 타, 다, 나, 라 행의 글자가 오면 우리말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장난감 많이 봤죠? 다 행이 발음 뒤에 있으니 우리말 니은으로 발음을 해야 되겠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네, 겐다마 4박으로 정확히 읽어주세요. 겐다마 발음 응 뒤에 카와 가행이 오면 우리말 이응으로 발음을 해야 하는데요. 음악을 나타내는 일본어 네, 온가쿠라고 읽으면 됩니다. 온가쿠로 발음하지 않도록 4박으로 읽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발음 응 뒤에
아, 하, 야, 와 행이나 마지막 글자가 발음으로 끝날 때에는 콧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콧소리는 코도 약간 울리고 머리도 약간 울림이 있습니다. 그림은 일본의 후지산입니다. 후지산은 후지산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후지상. 마지막은 콧소리로 발음을 해주세요. 좀 전에 발음한 신문도 마지막엔 이 콧소리로 발음을 해야겠네요. 여러분, 발음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선생님은 일본어의 발음은 초기에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일본어 발음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틈틈이 일본의 발음을 연습해 주세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음은 이를 제외한 2단에 야, 유, 요를 작게 붙였으며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박자로 발음합니다. 초금은 츠를 작게 쓰는 것이며 발음은 뒤에 오는 음의 영향을 받아 크, 스, 트, 프로 발음이 됩니다. 발음은 히라가나 50음도 가장 마지막의 글자 응입니다. 글자를 단독으로 읽을 때는 응이라고 발음하지만 단어 안에서는 뒤에 오는 음의 영향을 받아 우리말 미음, 니은, 이응, 콧소리 이응으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초금과 발음도 각각 한 박자로 발음되니 우리나라의 받침처럼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일본어의 장음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교과서와 필기구, 일본어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미나상, 마타네!